네, 안녕하십니까. 리포머 디 에피션트 트랜스포머 발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정영상입니다. 이 논문은 ICLR에서 2020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트랜스포머의 메모리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논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큰 아이디어는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 어텐션과 리버서블 트랜스포머입니다. 먼저 트랜스포머는 순차 구조를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정보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로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빨간색 네모칸 안에 있는 것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입니다. 먼저 인풋 시퀀스를 임베딩해서 입력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RNN과 달리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쿼리인 Q, 키인 K, 밸류인 V 값으로 나뉘어서 오른쪽 파란 네모칸의 구조처럼 연산이 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한 시퀀스 안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셀프 어텐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쿼리는 인풋 값에서 한 데이터가 시퀀스 내에 다른 데이터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물어보는 역할을 하고요. 키는 그 물어보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오른쪽 초록색 네모칸에 있는 과정과 같이 이 두 행렬을 다 프로덕트 한 다음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피하기 위해서 스케일링 해준 다음에 선택에 따라서 마스킹을 해주고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중치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같이 들어왔던 실제 값인 V를 다시 다 프로덕트 해주게 되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에 대한 가중 행렬 곱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연산을 H번으로 나누어서 계산해준 다음 결과들을 컨캣하여 선형성을 부여해주면은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처음 인풋 값들을 다시 더해주고 정교화 시킨 다음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거치고 다시 원래 값을 더해주고 그리고 정교화를 해주면은 인코더 한 번의 연산이 끝납니다. 이렇게 인코더 연산을 n번 반복해준 다음 마지막 인코더 레이어의 결과값을 이 오른쪽에 있는 디코더로 보내줍니다. 디코더의 경우 인코더와 같이 임베딩된 값을 받아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진행해 준 다음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텐션 레이어에서 출력이 될 때 그 뒤쪽 데이터를 참고해서 치팅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앞쪽 데이터만 참고하게끔 마스킹된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그 다음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의 쿼리 값으로 들어가고 아까 마지막 인코더 레이어에서 나온 데이터가 키와 밸류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온 데이터와 인코더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거친 다음 원래 값을 더하고 정교화 시킨 다음 리니어 레이어를 한번 거치고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 값으로 데이터 간의 그 관계성을 확률 값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인트로덕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는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모델을 사용했던 예시를 들면서 그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레이어도 점차 더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점차 긴 킥 스퀀스 데이터가 사용됨에 따라서 일반적인 싱글 GPU의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해져서 그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나 큰 연구소에서만 모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레이어당 메모리나 입력 활성 함수의 계산 비용만 따졌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는지 설명하기 애매하지만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어텐션 계산 복잡도가 시퀀스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위에서 그 액티베이션 결과값들이 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레이어가 n개 쌓여 있다고 해도 단일 레이어의 n배보다는 더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더와 디코더에 있는 피드포워드 레이어의 차원이 모델의 차원, 그러니까
인코더나 디코더의 차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을 로컬리티 센서티브 해싱 어텐션으로 바꿈으로써 계산 복잡도를 줄여주고 긴 시퀀스 연산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리버서블 레이어를 통해서 모델 전체에 있는 액티베이션 중 포워드와 백 둘 다 저장되는 것을 이제 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액티베이션 연산이 저장이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은 피드포워드 레이어 안에 있는 액티베이션들을 이제 스플리팅 해준 다음에 묶어줘서 그 계산량과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이 본 논문에서 첫 번째 문제점은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 어텐션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점은 리버서블 트랜스포머라는 아이디어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 어텐션, 줄여서 LSH 어텐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요약해 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에서는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산에서 쿼리와 키 값을 닷 프로덕트 하는데 이것은 시퀀스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계산량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산이 멀티헤드 어텐션에서처럼 H번 반복이 된다면 계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쿼리 내부 컬럼을 쪼개서 스몰 QI와 같이 만들어주게 된다면 이 값들을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따로따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연산 속도는 비효율적이지만 차지하는 메모리 값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Q와 K와 V의 값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Q와 K와 V는 결국 하나의 액티베이션 행렬로부터 계산이 되고 이후에 3개의 리니어 레이어를 각각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퀀스 투 시퀀스였다면은 Q와 K에 사용되는 리니어 레이어가 달라야 하지만 이것은 셀프 어텐션이기 때문에 같아도 무방하며 그리고 LSH 어텐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Q와 K의 리니어 레이어를 통일을 해줍니다. 또한 이렇게 한 결과는 트랜스포머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해싱 어텐션인데요. 해싱이란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고정된 값으로 변환시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데이터 관리 기법입니다. 여기서는 어텐션의 이 해싱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LSH 어텐션에서는 그 2개의 텐서를 가지고 연산을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소프트맥스는 가장 큰 값에 의해 좌우게 되기 때문에 QI와 가장 가까운 K의 키 값에 집중해서 이 해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은 고차원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는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왼쪽에 스피어 프로젝티드 포인트를 보면은 이 X와 Y라는 점이 유닛 벡터로 프로젝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각기 다른 길이로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요. 낮은 차원에서 비슷한 값들을 정해진 값으로 잘 해싱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윗줄처럼 이 원을 랜덤하게 회전시켰을 때 다른 공간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면 이는 다른 해싱 버킷에 이제 포함이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션된 값들은 초기에 이제 X와 Y의 거리가 만약에 비슷한 벡터였다면 이 원을 따라서 랜덤하게 회전하더라도 이제 같은 공간에 해싱이 되는데요. 즉 이제 X와 Y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 해시 버킷을 공유하게 되는 거고 이 아래쪽에 있는 줄의 경우에는 같은 공간 안에 랜덤하게 이 원을 회전시키더라도 같은 공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은 해시 버킷을 공유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 개념을 어텐션에 적용했을 경우입니다. 먼저 노멀 상태의 키쿼리 분포를 LSH를 통해 같은 색으로 버켓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빨간 네모칸과 같이 이 같은 인덱스를 가진 그룹으로 묶어주는 것을 버켓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관성이 높은 그리고 서로 인덱스 값이 같은 것들끼리 가까워지도록 소팅을 그 다음에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C와 같이 그 Q와 K의 리니어 레이어를 통일함으로써 인덱스 행렬이 시메트릭해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D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청킹을 해준 다음에 이 청크 안에 있는 토큰끼리와 앞쪽에 있는 청크까지만 어텐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제 극단적으로 대부분의 토큰이 동일한 인덱스를 가지는 경우 해당 청크 뒤쪽까지 혹은 두 단계 앞쪽까지 어텐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맨 아래와 같이 LSH 버킷이 이렇게 성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크가 다르게 나뉘고 이제 이전 청크로 어텐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음표가 있는 이 해당 위치에서는 해시값이 동일하더라도 어텐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멀티라운드 LSH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러 번 로컬리티 센시티브 해싱을 적용을 하고 소팅하고 청킹해서 이제 어텐드 할 수 있는 셋의 범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어텐드가 되지 않는 상황을 피해서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늘림에 따라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과정을 맨 위에 있는 이그젬플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간단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기존 NLP에서 사용되는 모델과 비슷한 환경으로 세팅을 해놓고 실험한 결과이고요. 테이블 1은 앞서 설명했던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과 이 메모리 에피션트 어텐션과의 메모리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LSH 어텐션을 사용했을 때 청크의 수를 늘릴수록 복잡도가 제곱에 비례해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라운드의 수를 늘릴수록 복잡도는 늘어나지만 테이블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멀티 라운드 횟수를 늘릴 때마다 풀 어텐션을 사용한 모델과 유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LSH 어텐션을 통해서 이 어텐션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문제인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레지듀얼 레이어와 피드포워드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메모리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레지듀얼 네트워크란 왼쪽 그림과 같이 이 두 개의 웨이트 레이어를 거치면서 인풋 데이터가 이동을 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원래 데이터를 더해줌으로써 기존 정보를 보존하고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러한 레지듀얼 커넥션이 반복이 되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이 액티베이션 값을 모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논문에서는 이 리버서블 레지듀얼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왼쪽이네요. 예, 왼쪽에 있는 바와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레즈넷과는 달리 병렬 형태로 연결되어서 이 중간에 있는 펑션 두 개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워드 패스 계산을 할 때 입력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출력값만 가지고도 역함수를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인코더에서의 메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인코더 부분을 가져와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레이어가 겹치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발생하는 메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리버서블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더라도 피드포워드 레이어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모델의 차원이 512이지만 피드포워드에서 2048로 늘어났다가 다시 512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차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발생하는 액티베이션 저장의 그 메모리 할당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장 위치를 고려하는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는 달리 피드포워드 레이어에서는 이제 시퀀스와 상관없이 계산이 가능하고요. 토큰마다 독립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청킹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리버서블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고요.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어텐션 연산을 수행한 후 피드포워드 계산을 독립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계산한 다음 메모리 릴리즈가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유하지 않고요.
그래서 또한 백워드 패스에서도 이 청킹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델 디멘전이 늘어나더라도 청킹을 통해서 메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그 각 모델별 메모리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인데요. 리포머의 경우 피드포워드 차원 대신 모델 차원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제 피드포워드 차원보다 훨씬 작은 모델의 차원이 곱해지기 때문에 메모리 복잡도가 더 떨어지게 되고 리버서블 네트워크로 인해서 레이어의 수에 따른 이제 복잡도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먼저 텍스트 제너레이션의 경우 이 NWiki 파일 데이터셋을 64,000개 토큰으로 이제 청킹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변형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인풋 사이즈는 64이고 64K이고 네, 모델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오른쪽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그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킹을 진행을 했고요. 이미지넷에 있는 이미지넷 64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클래스가 2만 개 이상 있고 그리고 이제 그 1400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가진 데이터 셋입니다. 이거를 16,000개의 인풋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고요. 이미지 상단을 이용해서 이미지 하단을 생성해내는 그런 태스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인데요. 이 비교 실험으로는 이제 Q와 K의 리니어 레이어를 공유했을 때와 그냥 트랜스포머와의 차이를 실험을 했습니다. 이 매트릭은 문자당 비트의 수를 의미하고요. 낮을수록 성능이 좋음을 의미합니다. 왼쪽으로 봤을 때 K와 Q를 공유를 하더라도 성능에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리버서빌리티를 적용을 했는지의 여부인데요.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더라도 성능에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의 이제 리버서블 레이어 실험 결과인데요. 태스크는 WMT 2014 데이터셋에 이제 영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했습니다. 매트릭은 블루와 세크리 블루를 사용했고요. 리버서블 트랜스포머가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보다 블루 성능이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SH 어텐션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미지넷 64에 사용했을 때 이 해시의 수를 늘릴수록 풀 어텐션 결과와 비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의 경우에는 이제 총 토큰 수를 고정하면서 시퀀스 그리와 배치에 따른 스텝당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LSH를 적용한 모델의 경우에는 시간 길이가 초반에 줄어들다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좀 경향을 이렇게 보이지만 풀 어텐션의 경우 이거보다 훨씬 더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시간이 적게 들지만 시퀀스 길이가 길어질수록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크기에 따른 성능 지표입니다. 이 리포머는 레이어의 크기가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16 레이어부터는 성능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리포머는 그 레이어의 수가 많고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법들을 적용한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이런 긴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시계열 예측이나 음악이나 이미지와 비디오 이제 생성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